안녕하세요. 헬스업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상회하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걸 보니 여름이 이제 다가오나 봅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음식 내 세균과 박테리아 증식으로 장염 및 장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장염 및 장질환의 정의와 증상 및 개선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염 및 장질환이란 장염이란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설사, 구토, 발열, 복통, 전신세약, 탈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때 음식을 잘못 섭취하여 발생한 장염을 식중독이라고도 부르죠. 장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염 증상은 설사입니다. 장염 및 장질환 원인. 장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감염성 요인과 비감염성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릴게요. 감염성 요인 1.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로타바이러스.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호흡기 감염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세균 살모넬라. 오염된 계란, 가금류, 유제품 등을 통해 전파되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대장균. 특정 유형의 대장균은 심각한 설사와 출혈성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캠필로박터. 오염된 가금류, 생수 등을 통해 전파되며 발열과 설사를 동반합니다. 시겔라.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3. 기생충 기아르디아.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장기간 지속되는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아메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아메바성 이질을 일으킵니다. 비감염성 요인 1. 식이 요인 음식 알레르기. 특정 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 불내증. 유당 불내증처럼 특정 음식 성분을 소화하지 못해 장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약물 항생제.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같은 병원균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소장과 대장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대장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독성 물질 독성 화학물질. 특정 화학물질이나 독소에 노출될 경우 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염 발생 시 증상. 장염이 발생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의 정도와 유형은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릴게요. 주요 증상. 설사. 가장 흔한 장염 증상으로 물 같은 변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성 장염의 경우 대변에 점액이나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복통. 경련성 복통이 자주 나타나며 복부 전체 또는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염증으로 인해 복부가 팽만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구토. 바이러스성 장염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구역질과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토가 지속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열. 감염성 장염의 경우 체온이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세균성 장염에서 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과 함께 오한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탈수. 설사와 구토로 인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수 증상으로는 구강 건조, 어지러움, 소변량 감소, 심한 경우 혼수 상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증상. 두통.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욕 감소. 장염으로 인해 소화기관이 불편해지면 식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 장기적인 설사와 식욕 감소로 인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 피로감,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체내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 혈변. 일부 세균성 장염에서는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혈변은 장 점막에 심각한 손상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고열.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심각한 감염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심한 탈수.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피부가 차갑고 끈적해지며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 1.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장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 성장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커큐민.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장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전해질 보충제. 장염으로 인한 설사와 구토는 전해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보충제는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여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합니다. 4. 비타민 D.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증 성장 질환 환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이 흔하므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프리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6. 글루타민. 글루타민은 장 점막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장 점막의 회복을 촉진하고 장벽 기능을 강화합니다. 장염으로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아연. 아연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장염으로 인한 설사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세포 재생과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 치료 방법. 감염성 장염. 1. 바이러스성 장염. 원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치료 방법. 수분 및 전해질 보충. 탈수 예방을 위해 전해질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증상 완화.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해열제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장염에는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연 회복됩니다. 위생관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2. 세균성 장염. 원인. 살모넬라, 시겔라, 대장균, 캠필로박터 등. 치료 방법. 항생제. 시겔라, 콜레라 등의 특정 세균 감염에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균성 장염에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항생제 남용은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분 및 전해질 보충. 탈수 예방을 위해 ORS나 전해질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증상 완화.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해열제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3. 기생충성 장염. 원인. 기아르디아, 아메바,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치료 방법. 항기생충제. 메트로니다졸이나 알벤다졸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수분 및 전해질 보충. 탈수 예방을 위해 ORS나 전해질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위생관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비감염성 장염. 1. 염증성 장질환. 원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치료 방법. 항염증제. 메살라민, 설파살라진 등. 면역 억제제. 아자티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등. 생물학적 제제.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맙 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등. 수술.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과민성 장증후군. 원인. 스트레스, 식습관, 장의 민감도 증가 등 다양한 요인. 치료 방법. 식이요법. 저FODMAP 식단, 특정 음식 회피 등. 약물 치료. 항경련제, 항우울제, 설사약 또는 변비약 등.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인지행동 치료 등. 3. 약물 유발성 장염. 원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생제 등. 치료 방법. 약물 중단. 원인이 된 약물의 복용을 중단합니다. 대체 약물. 필요시 다른 약물로 대체합니다. 증상 완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4. 음식 알레르기 및 불내증. 원인.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또는 불내증. 치료 방법. 식이 조절. 원인이 되는 음식을 피합니다. 약물 치료. 항히스타민제, 에피네프린 등. 종합적인 관리. 수분 보충. 모든 형태의 장염에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의료 상담. 장염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염 및 장질환을 개선하는 생활습관과 식습관. 1. 생활습관. 충분한 휴식. 장염이나 장질환이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생 관리. 감염성 장염의 경우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깨끗하게 조리하며 오염된 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운동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1. 수분 섭취. 장염으로 인해 탈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전해질 음료, 맑은 국물 등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2.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섭취. 바나나. 소화가 잘 되고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쌀. 흰쌀밥이나 죽 형태로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애플소스. 섬유질이 적고 소화가 용이합니다. 토스트. 기름지지 않은 마른 빵은 소화에 좋습니다. 삶은 감자. 기름 없이 삶은 감자는 소화가 잘 됩니다. 3. 피해야 할 음식.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고지방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매운 음식. 위화장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제품.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설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섬유질 음식. 생야채의 과일 껍질, 통곡물 등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장을 자극하고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소량씩 자주 섭취.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계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4. 균형 잡힌 식단. 증상이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소를 보충합니다. 결론. 장염 및 장질환은 단순 식습관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과 세균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조심하지 않으면 개인의 컨디션에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꼭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혹은 미용 관련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